서울의 밤거리는 화려하고 멋집니다. 전 세계 다른 도시들과 비교해서도 화려함은 절대 뒤처지지 않는 좋은 곳이죠. 우리나라에 유학하는 외국인 학생들은 이런 서울의 모습만 주로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한국의 시골은 정말 미지의 세계죠. 서울의 발전한 모습을 보다가 한국의 시골에 내려간 외국인 여학생은 생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놀랍고도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체험을 합니다.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났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감동의 모든 것입니다. 저희는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감동의 모든 것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를 전달해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의 중간 광고 없이 모두 무료로 진행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폴란드에서 나고 자란 주디라고 합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마쳤고 폴란드로 돌아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솔직히 졸업 후 폴란드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학업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던 이유가 한국어를 배워 폴란드의 대형 무역회사에 취직하기 위함이 컸죠. 그러던 중에 작년 여름방학 때 제 확고했던 생각이 조금 틀어지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지금 저는 한국에 남아있을지 원래 계획대로 폴란드로 돌아갈지 고민을 할 정도죠. 그때를 회상해보면 여름방학이 시작된 어느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방학 때가 되면 당연히 폴란드로 돌아가 휴식을 취하고 오곤 했죠. 하지만 방학 때마다 폴란드에 왔다 갔다 하느라 비용도 비용이고 시차 적응하느라 애먹는 일도 많았고 그리고 이제는 한국에 사는 게 너무 편리하고 마음 편한 곳이기에 이번에는 그냥 한국에 남기로 했죠. 많은 외국인 친구들이 각자 자기들 나라로 돌아가고 심지어 한국인 친구들도 부모님 집에 가겠다며 지방으로 내려간 친구도 많았습니다. 서울 토박이는 별로 없는 게 현실이구나 싶어 조금은 쓸쓸한 감정도 들더군요. 아는 사람도 없고 울적한 마음이 들던 참이었죠. 그때 제 절친한 친구가 자기 고향이 경상북도 영천인데 서울에서 혼자 할 거 없으면 며칠만이라도 시골 구경하다 올래? 하며 저에게 제안을 주었던 겁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한국의 도시 풍경만 봤지. 시골 풍경은 한 번도 못 봤네라는 생각이 들면서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한국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뒤바뀔 줄은 몰랐죠. 저 또한 폴란드에서는 시골에서 살았고요. 사실 대부분 폴란드 시골이 다 그렇듯 씨앗 끝까지 펼쳐진 엄청나게 넓은 평야의 비행기를 타고 농사를 지어야 할 만큼 평평하고 넓기만 한 아무 재미없는 밭이 전부죠. 재미없는 폴란드의 시골과 다르게 한국의 시골은 어떨까 궁금했습니다. 산골짜기가 많고 지형이 험난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살짝 무섭긴 했지만 친구 민정랑 같이 가는 것이라 이럴 때 아니면 언제 가겠냐 싶더라고요. 혼자 도시에서 할 것 없이 시간을 보내느니 민정의 할머니 댁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서 버스 티켓을 사고 버스를 탔습니다. 2시간 정도 흘렀을까 벌써 도착했다고 하더군요. 생각보다 가까운 거리에 놀랐지만 버스에서 내린 풍경은 더 놀라웠습니다. 정말 작은 마을에 작은 버스 터미널이 있고 시내에는 사람도 잘 다니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서만 생활하던 저에게 이런 풍경은 낯설었습니다. 단 2시간 거리인데 풍경이 이렇게 변했다는 게 믿기 어려웠습니다. 시내에서 식사를 간단히 하고 택시를 타고 한참을 들어갔습니다. 가면 갈수록 울창한 숲으로 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민진의 할머니가 살고 계시는 집은 TV에서나 보던 작고 오래된 집이었습니다. 폴란드는 시골에서는 대부분 큰 집을 짓고 사는데 반해서 집 크기는 아담했습니다. 단순하게 지어진 듯한 집이지만 나름 마당도 있고 마당에서 다양한 채소를 기르시고 정말 사람 사는 느낌이 뭔지 알 것만 같은 그런 손때 묻은 집이었습니다. 민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잠시 쉬면서 시골의 한적한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저녁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식사상을 들고 오시는 할머니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밥이 산더미처럼 많고 반찬도 대충 보기에도 10가지가 넘었습니다. 생선구이는 물론이고 돼지고기 반찬도 있고 게다가 찌개까지 게다가 이것저것 대형 식당에서 볼 법한 다양한 종류의 반찬까지 어마어마했습니다. 놀라기에는 아직 일렀습니다. 제가 머무는 열흘 동안 모든 식사가 다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민정 할머니는 식사를 하시며 계속해서 저와 민정에게 생선 가시를 발라주며 살코기를 밥 위에 올려주셨습니다. 맛있어서 꿀떡꿀떡 잘 먹긴 했지만 할머니는 생선을 발라주시러 온 것인지 같이 식사를 하러 오신 것인지 구분이 잘 안 될 정도로 생선을 열심히 발라주셨습니다. 죄송한 마음이 들어 제가 직접 해보겠다며 생선 가시를 발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하지 말라며 제 손등을 치셨고 그래도 죄송한 마음에 제가 해본다고 했지만 할머니만큼 정교한 젓가락질이 되지 않아서 가시가 섞여 들어가기 일쑤였죠. 할머니는 거와 내비도 못해 하시면서 내가 해줄 테니 놔두라고 하셨습니다. 할머니의 손기술은 대단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발라주시는 생선을 꿀떡꿀떡 잘 먹는 걸 보고 죄송한 마음은 일단을 접기로 했습니다. 저도 할머니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맛있는 살코기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열흘 동안 저와 민정은 웃기게 생긴 펑퍼지만 바지를 입고 할머니가 가꾸시는 고추밭에 가서 일을 도와드렸습니다. 밭이 폴란드만큼 넓지는 않았지만 허리를 숙여서 고추를 따야 했기에 농사일을 도와드리는 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리고 펑퍼짐하고 웃기게 생긴 바지가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입고 일을 하다 보니 너무나 편하고 통풍도 잘 되고 생긴 것도 재밌어서 웃음도 주는 마법 바지 같았습니다. 그렇게 말없이 꾸준히 일했고 따가운 햇빛에 땀도 많이 흘리며 체력적으로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점심에 그렇게나 많이 먹었던 음식들이 모두 소화되고 이제는 허기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찰나 옆 밭에서 일하시는 할머니께서 밥상을 머리에 지시고 오시는 게 아니겠어요. 혹시 간식거리인가 하는 기대감에 그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머니는 새참 먹고요 라며 저와 민정을 부르셨습니다. 저랑 민정은 어떻게 이런 타이밍에 하며 신이 나서 새참을 먹으러 갔습니다. 새참이 뭐야 라고 하는 질문에 할머니랑 민정는 깔깔 웃으며 일하다 중간에 쉬면서 먹는 간식 같은 거라고 하더군요. 간식이라고 하기에는 아무리 봐도 아침에 먹었던 식사같이 푸짐했습니다. 그리고 막걸리가 사발과 함께 상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도 서울에서 막걸리를 접해볼 기회가 있어서 한두 번 마셔본 적이 있는데 당시에는 냄새도 너무 강하고 많이 취하는 것 같지 않아서 즐겨 먹던 술은 아니라 먹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할머니들이 저와 민정에게 막걸리 말아주래 하면서 컵인지 밥그릇인지 애매하게 생긴 사발이라는 것에 막걸리를 따라 주시더라고요. 아니, 막걸리를 말아주셨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성의를 거절하기에 죄송한 마음에 막걸리를 한숨에 들이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제가 서울에서 먹던 막걸리랑은 차원이 다른 맛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캐라는 감탄사가 나왔고 할머니들께서는 웃으며 좋아하시더군요. 그리고 더 말아주리 하면서 몇 잔을 더 말아주셨습니다. 저는 오랜 갈증을 해소하듯 막걸리를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민정네 할머니 집 천장이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머리가 어지럽고 띵한 게 내가 설마 취해서 기억이 없어졌나 싶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가시나가 막 들이킬 때부터 알아봤다며 등짝을 한 대 맞았습니다. 저를 집까지 데리고 오시느라 고생하셨을 할머니들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민정도 술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더니 할머니께서는 해장하라고 또 음식을 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먹고 마셨는데 도저히 그 음식을 먹을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믿기지 않게 또 그 밥상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곳은 시공간이 뒤틀린 신기한 곳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밥을 먹고 또 먹어도 신기하게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서울에 올라가기까지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밭을도 도우고 계곡에도 가고 할머니께서 싸주신 과일도 먹으며 물놀이를 하면서 신나게 지냈습니다.
그동안 서울에 오래 살다 보니 이따금씩 서울에서 쓸쓸하고 차가운 감정이나 먹먹한 감정을 느끼곤 했는데 그런 서울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한국 시골의 모습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골에 대해서 그 어떤 외국인보다 깊게 체험하고 왔다고 자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하리만큼 많은 식사와 그것을 다 먹고 있는 내 모습 다시는 맛보기 힘든 그 막걸리의 향과 풍미 그리고 고요한 곳의 외로움이 아닌 포근함과 끊이지 않은 웃음은 정말 묘한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울에서는 유명한 카페에 가거나 재미있는 영화를 보더라도 뭔가 늘 허전하고 슬슬 서울 도심이 질려가나 싶었던 저에게 한국의 시골은 강한 충격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돌아오니 이상하게 평소와 같은 일상을 보내더라도 뭔가 알 수 없는 힘이 나는 느낌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방학 때 그렇게 지방으로 내려가는 건가 싶기도 했죠. 그래서 정말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각오를 하고 다른 한국 친구들에게 제가 느낀 감정들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한국 친구들은 자기들은 그런 거 없다며 그냥 방학이라 내려가는 거고 서울에 혼자 남아있으면 뭐 하냐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 친구들은 이미 고향에서 얻어오는 힐링이 일상이 되어서 마음 편한 곳에서 재충전해 온다는 걸 못 느낀다고 말이죠. 서울이 늘 활력이 있던 게 이런 숨겨진 이유가 있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한국의 시골에서 받았던 그 좋은 기운 덕분에 그 전에 서울에서 느꼈던 삭막한 감정과 쓸쓸한 감정이 이제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때문에 지금은 한국에 자리를 잡고 사는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졸업도 했으면서 폴란드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저를 보면 벌써 마음속에 답을 정한 것 같기도 합니다. 시골의 훈훈한 정과 할머니들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고 큰 힐링을 하고 온 외국인 유학생의 사연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들의 부모님을 보는 듯한 느낌도 받는 사연이었습니다. 대체 왜 그런 실수를 한 거예요? 한국에서 도대체 뭘 하라고요? 여기 러시아 체육회의 실수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한국을 방문한 러시아 쇼트트랙 선수들이 인천공항 입구에서 서성이고 있습니다. 계획된 한국 방문이 아니었던 듯 피로에 지친 선수들의 표정은 너무나 좋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는 비명소리와 함께 한 선수가 동료 선수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동료의 부름에 모여든 선수들은 이내 무언가를 마주하더니 눈이 휘둥그레지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데요. 과연 러시아 쇼트트랙 선수들은 인천공항에서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에 단 3명밖에 없는 청소년 쇼트트랙 팀의 현장 코치로 활동하고 있는 페르샤라고 합니다. 얼마 전 일본으로의 전지훈련을 계획했었던 저는 러시아 체육회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일본이 아닌 한국을 방문하고 말았는데요. 러시아 체육회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비행기 티켓 구매의 일정을 계속해서 미뤘고 결국 표가 전부 매진되어 버려 어쩔 수 없이 한국행 티켓을 구매했다는 통보를 전했습니다. 일본에서의 여행과 훈련을 기대했던 청소년 선수들은 굉장한 무력감에 빠졌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선수들을 설득해 비행기표가 아까우니 한국을 가보기라도 해보자는 제안을 했는데요.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도 이번 우연한 한국행이 저희 팀 전체의 운명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약 2주 뒤 저는 선수들과 함께 한국에 도착했고 새벽 시간에 도착한 피로감 때문에 일단은 공항 근처의 게스트하우스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일정을 계획하기로 했는데요. 다음날 잠에서 깬 선수들은 여전히 한국에 온 것에 불만이 많았고 저는 어쨌든 선수들을 설득해 밥이라도 먹자며 공항 근처의 송도라는 도시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송도로 가기 위해 선수들을 한 번에 태울 수 있는 교통수단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지만 처음 방문한 한국이라 정확한 이동 방법을 알아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고 어쩔 수 없이 호텔 프론트에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사실 러시아에서는 호텔 프론트에 택시를 요청하면 아무런 말 없이 택시 비용을 3배 이상 청구하거나 관광객의 짐을 들고 도망쳐버리는 경우가 많기에 저는 한국도 비슷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선수들에게 절대 택시 안에서 눈을 감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약 30분 뒤 입구로 나와달라는 한국인 호텔리어분의 요청에 호텔 입구로 나간 저와 선수들은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곳에는 전혀 택시처럼 보이지 않는 엄청난 크기의 비싸 보이는 승합차가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역시나 한국 호텔 측이 일부러 비싼 택시를 불러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에 화가 나고 말았고, 바로 앞에 있던 프론트에 다가가 저게 대체 뭐냐며 속지 않는다는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표정을 살피던 호텔리어분은 뜬금없이 저건 택시와 비슷한 콜벤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함께 모든 비용은 택시와 동일하고 짐도 더 많이 실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설명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한국인 호텔리어분의 표정은 차분함 그 자체였고 저는 어떻게 저런 고급 택시가 존재할 수 있냐며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러시아의 택시기사는 과거 전과가 있는 범죄자들이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기에 안전하지 못한 것은 물론 엄두가 나지 않는 비싼 이용요금도 택시의 이용을 꺼리는 주요 원인이었는데 어째서인지 한국은 더욱 저렴한 비용으로 고급 택시인 콜벤의 이용이 가능했는데요. 청소년 선수들도 한국의 콜벤이라는 택시를 보더니 이게 진짜 택시냐면서 자기들끼리 환호성을 질렀고 저에게 다가와 일본보다 한국이 더 부자처럼 보이는 선진국인 것 같다면서 저의 승인도 없이 자기들끼리 먼저 콜벤에 올라타더군요. 그러나 실제로 처음 이용해본 콜벤이라는 택시는 너무나 아늑하고 쾌적했습니다. 택시 기사분께서는 공항 근처의 택시들은 짐이 많은 관광객을 우려해서 대부분이 콜벤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친절한 설명을 해주 저는 관광객의 편의를 굉장히 신경 쓰는 한국의 모습에 색다른 충격을 받고 말았죠. 사실 전지훈련을 몇 번 경험했던 일본에서는 택시 비용이 하루의 호텔 비용과 맞먹을 정도로 비싼 것은 물론 택시의 내부에서 담배 냄새가 나거나 제대로 청소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망스러웠는데 한국은 더욱 큰 크기의 콜벤 택시였음에도 내부가 쾌적한 것은 물론 좌석마다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는 콘센트까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그래도 일본이 선진국이라고 알고 있던 저는 택시 내부가 마치 영화관처럼 구성되어 있는 한국의 콜벤 택시에 큰 충격을 받았고 심지어 일본보다 비용이 더욱 저렴하다는 사실은 한국이 얼마나 돈이 많은 나라이길래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런데 콜벤을 타고 이동하던 중 저는 창문 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도시 풍경에 기겁하고 말았는데요. 사실 일본에서는 중심 도시인 도쿄를 제외하고는 도시 전체가 대부분 너무나 낙후되어 있고 낡아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어째서인지 송도라는 도시는 일본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크고 높은 건물들이 즐비했고 심지어 정말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신기한 건물들도 꽤나 많이 보였습니다. 송도의 중심으로 이동할수록 선수들도 한국인들은 전부 저런 곳에 사는 거냐며 일본과는 너무 다른 데라며 똑같은 말을 반복했고 그건 저 또한 마찬가지의 생각이었죠. 그 후 콜벤 기사님에게 너무나 저렴한 비용을 지급하고 송도의 중심 공원에 도착한 저와 선수들은 콜벤에서 내리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는데요. 엄청나게 큰 강을 중심으로 양쪽에는 굉장히 비싸 보이는 건물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심지어 강의 중심에는 구명조끼를 입은 한국인들이 여유롭게 수상 레포츠를 즐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러시아에서는 운동시설이 너무나 부족해서 고작 해봐야 도시에 있는 헬스장을 가는 것이 전부인데 놀랍게도 한국은 도심 한복판에서 수상 레포츠를 즐길 수 있을 정도로 도시가 발달되어 있었고 이는 미국에서도 보지 못한 엄청난 도시 인프라였죠. 거주지에서 10분 내로 백화점과 대형 쇼핑몰, 심지어는 수상 레포츠까지 이용이 가능했던 한국의 도시 인프라는 지금껏 일본에서의 불편한 전지훈련을 경험해왔던 저와 선수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고 바로 그때부터 선수들도 이제 더는 한국행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수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며 도시를 구경하던 중 저는 굉장히 이상한 건물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현대 아울렛이라고 적혀 있던 그곳은 처음에는 이름만 보고 단순 쇼핑몰이라고 생각했는데 입구 건너편으로 보이는 모습은 전혀 쇼핑몰의 모습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입구 건너편의 통로에는 굉장히 비싼 명품 브랜드 매장들이 양쪽으로 밀집되어 운영되고 있었고, 심지어 너무나 놀라웠던 사실은 쇼핑몰 중앙에 공원이 설치되어 있어 그 주변으로 한국인들이 커피를 마시며 노트북으로 업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마치 야외에 있는 백화점처럼 보이는 그곳에 저는 곧바로 선수들을 설득해 아울렛 내부로 들어가 보자고 했고, 실제로 처음 경험한 한국의 야외 쇼핑몰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고작 해봐야 답답한 건물에 마트 시설과 쇼핑몰이 합쳐져 있는 것이 전부인데, 한국의 야외 쇼핑몰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거리를 걸어 다니며 쇼핑도 하고 야외에서 커피도 마시고 있었는데요. 특히 너무나 신기했던 것은 매장 내부와 외부 할 것 없이 아울렛 건물 전체가 상당히 쾌적하게 관리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쇼핑몰의 통로 한복판에는 외벽도 없이 자유롭게 물건을 파는 상점도 보였고, 저는 저렇게 운영을 해도 아무도 물건을 훔쳐가지 않는다는 사실도 놀라웠는데요. 아무런 건물에 외벽 없이 그저 파라솔 하나로 다양한 옷과 신발을 팔고 있는 야외 가게 시스템은 만약 러시아에서 운영을 했다면 길거리를 걸어 다니는 러시아인들에게 5분도 되지 않아 모든 물품을 도난당했을 텐데, 어째서인지 한국인들은 조용히 가게의 물건을 눈으로 구경만 할 뿐 그 누구도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한 한국인은 물건을 손으로 집어들기까지 했지만 단순히 구경만 할 뿐 역시나 물건을 훔치지 않았고, 그러한 모습에 저와 선수들은 러시아와는 너무나 다른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이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였죠. 현재 러시아에서는 마트를 무단으로 털어가는 집단 도둑들이 그룹을 이루고 활동하고 있을 정도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데, 신기하게도 한국은 이러한 문제가 전혀 없는 듯 그저 쇼핑몰에 한국인들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질서를 지키는 쇼핑을 하기 바빠 보였습니다. 러시아는 물론 일본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상점들이 많았던 한국의 복합 쇼핑몰은 한국인들은 전부 부자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화려했고, 결국 저 또한 한국에서의 쇼핑을 기념하기 위해 몇 가지 옷들을 구매하고 말았죠. 그런데 몇 시간 동안 선수들과 쇼핑몰을 돌아다니다 보니 굉장히 배가 고팠고, 저는 선수들에게 밥을 먹으러 가자면서 아쉽지만 쇼핑몰을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저희 팀의 한 선수가 쇼핑몰 내부에 식당이 있는 걸 봤다면서 그곳으로 가자고 했고, 저는 입구에 있던 카페는 봤었지만 야외 쇼핑몰에 식당까지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는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사방이 개방되어 있는 곳에서 야외 식당을 운영한다면 그냥 밥을 먹고 도망치면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현실이었고, 저는 아무리 한국의 취향과 시민의식이 좋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현실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외 식당을 봤다는 선수의 뒤를 따라 도착한 그곳은 정말로 믿지 못할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는데요. 그곳에는 수십 개의 식당들이 내부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는데, 특이하게도 식사를 하는 좌석은 전부 야외에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도대체 이런 곳에서 어떻게 음식을 바꿔 먹는 것인지 시스템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결국 참을 수 없는 궁금증에 한 테이블에 앉고는 주문을 하기 위해 조용히 식당 종업원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5분, 10분이 지나도 종업원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저는 역시나 겉모습만 좋을 뿐 제대로 된 시스템도 없이 야외 식당이 운영될 리가 없지라는 생각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제 눈에는 굉장히 이상한 물건이 하나 보였는데요. 신기하게도 식탁 위에 설치되어 있던 그것은 전자기기처럼 보였고, 저는 이내 그것이 요즘 인기가 많은 패드라고 불리는 최신식 전자기기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식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기계였기에 저는 패드를 이리저리 만져보았는데, 갑자기 화면이 켜지면서 수십 가지의 음식 사진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놀랍게도 한국은 종업원이 없이 모든 주문과 서비스 요청을 식탁 위에 고정되어 있던 패드로 진행하는 방식이었고, 저는 살아생전 처음 보는 주문 시스템의 주문까지 무인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는 한국의 모습이 그저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평소 전자기기에 익숙했던 청소년 선수들도 식당에 이러한 기계가 있는 건
처음 본다면서 직접 주문을 해보자고 했고, 놀랍게도 패드 내부에는 언어를 번역할 수 있는 옵션까지 있어서 저와 같은 외국인들도 주문하기가 굉장히 수월했는데요. 얼마 전 경험했었던 일본에서는 종업원이 오지 않아 무려 1시간이 넘게 기다린 뒤에 주문을 할 수 있었는데, 한국은 이러한 불필요한 시간이 낭비되는 경우가 없었고, 그저 자리에 앉아 패드로 주문을 하기만 하면 음식을 가져다주는 너무나 편한 시스템이었죠. 그런데 제가 더욱 신기했던 것은 그러한 고가의 패드를 그 누구도 분해해서 훔쳐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계속 느꼈던 것이지만 한국에서는 도둑이라는 존재 자체를 모르는 듯 모든 생활 편의 시설이 무인과 디지털로 구성되어 있었고, 저는 이러한 한국의 모습에 한국인들은 이렇게 마음 편하게 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사실 러시아에서는 아직도 야외 카페 테라스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으면 아무런 말 없이 커피를 훔쳐가는 사람들이 제법 있는데, 한국은 이러한 사람들조차도 전혀 볼 수가 없었어요. 한국인들의 높은 시민의식이 있으니 무인과 디지털로 이루어진 생활 편의시설은 더더욱 발전한 것 같. 저는 이내 한국이 선진국인 이유가 기술보다는 한국인들의 높은 선진, 시민의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았습니다. 또한 선수들과 함께 단체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 항상 주문에 혼선이 있었는데, 한국은 패드를 이용한 무인 주문을 하니 주문이 꼬일 염려도 없었고 차분하게 주문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 편하더군요. 쇼핑부터 식사까지 한국은 모든 것이 편리함 그 자체였고, 그래서 그런지 별로 피로감도 느껴지지 않아서 선수들도 편안한 여행이 가능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는 왜 일본이 아닌 한국으로 가야 되냐며 불만이 많았던 선수들도 이제는 자신들이 스스로 한국의 유명 관광지는 어디 있는지 검색하는 단계에 이르렀고, 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며 한국에 정말 잘 왔다는 뿌듯함이 느껴졌죠. 식사를 마친 선수들은 쇼핑몰을 나오자마자 한국의 수도인 서울에 더욱 신기한 볼거리가 많다면서 서울로 가자고 했고, 저 또한 선수들의 제안을 승인해 저희 팀 전체는 서울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울로 가기까지 저는 또 버스나 택시를 타야 된다면 너무나 필요할 것 같았고, 그래서 그런지 서울 관광이 살짝 고민이 되더군요. 그런데 역시나 한국의 놀라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없게도 한국은 송도와 서울 두 도시가 지하철로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러시아에서는 외곽 도시로 이동할 때에는 무조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기차를 타야 되거나 비싼 비용을 주고 택시를 타야만 했는데, 놀랍게도 한국은 그저 몇 번의 지하철 환승으로 곧바로 서울로 가는 것이 가능했고 시간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선수들과 함께 탑승한 한국의 지하철에서도 역시나 선진국 시스템은 끝나지 않았죠. 지하철 내부에는 러시아에서는 절대 볼 수 없고 존재하지도 않는 고가의 내부 에어컨이 계속해서 가동되고 있었고, 심지어는 지하철 위쪽으로는 짐을 넣을 수 있는 칸까지 마련되어 있어서 짐이 많은 저와 선수들에게는 기적에 가까운 편리함이었습니다. 그저 별것 아닌 짐칸이라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직도 러시아에서는 지하철은 물론 기차의 상용화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불편한 것이 대부분인데, 한국은 교통수단의 인프라가 고도로 발달되어서 그런지 교통수단 전체가 쾌적했죠. 특히 러시아와 더욱 비교되었던 것은 지하철이 운행되던 도중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러시아의 지하철은 제대로 전력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운행 도중 몇 번이나 멈추는 경우가 많아 약속 시각이 완전히 흐트러지는 상황이 많은데, 한국은 놀랍게도 단 한 번도 지하철이 멈추지 않았고 심지어 휴대폰 어플에 나오는 도착 시각과 10초의 오차도 나지 않았죠. 말 그대로 한국에서는 약속 시각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편리한 교통수단이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이며, 이것은 곧 사람들의 시간을 절약시켜준다는 선진국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후 서울역에 도착한 저와 선수들은 마음먹고 서울을 구경하기 위해 일주일 동안의 계획을 새롭게 짜기 시작했고, 그러던 중 저에게는 뒤늦게 일본행 항공권을 구했다는 러시아 체육부의 전화가 오게 되었죠. 하지만 이미 일본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잊고 한국에 푹 빠진 저는
이제 더는 일본은 필요 없다는 말과 함께 한국에서의 일주일 전지훈련을 제안했고 러시아 체육부는 당황한 반응을 보이며 무슨 일이 생긴 것이냐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행을 제대로 즐기고 싶었던 저는 전화기에 배터리까지 분리했고 남은 일주일 동안의 한국 여행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 지금은 선수들과 함께 서울역 근처의 호텔에서 쉬고 있는데요. 단순한 실수에서 시작된 한국행이었지만 저에게는 숨겨져 있던 보물 같은 나라 선진국 한국을 알게 해준 일생일대의 실수였고 저는 내일부터 시작될 선수들과의 한국 여행을 부푼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응원이나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자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동의 모든 것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